당신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세상에 마주하게 될 때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 너무 많은 과부들이 의도치 않게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실수를 범하는데 이 실수들은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슬픔이 판단력을 흐리게 할 때 몰래 다가오고 선의의 조언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미래와 재정, 마음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5번째 실수는 대부분의 여성이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며 그것은 당신이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일 때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실수 1. 서두르기 집을 팔기.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목격한 가슴 아픈 상황이며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그 문을 넘는 순간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집안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가 자주 앉아 커피를 마시던 창가의 의자, 그가 좋아했던 슬리퍼로 남은 바닥의 흠집, 매일 아침 그가 신문을 펼쳐 읽던 부엌 테이블, 그 소리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들려옵니다. 옷장은 그의 향수가 남아있고 그 향기가 갑자기 당신을 깨우며 눈물로 얼굴을 적십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집은 너무 넓고 너무 공허하며 그러나 아직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억들로 가득 차 숨이 막힙니다. 그 모든 것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가족, 심지어 이웃들까지 그들은 당신에게 결정을 내리도록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집이 한 사람에게 너무 크다 거나 이 나이에 정원 일이나 수리를 걱정할 필요 없다 고 말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그들이 공유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붕에서 외칠 수 있기를 바라는 힘든 교훈이 있습니다. 집을 너무 일찍 파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잃게 만들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돈 이상의 것들입니다. 슬픔은 모든 것을 가리는 안개와 같고 특히 당신의 명확한 판단력을 가립니다. 당시에는 집을 팔고 그 짐을 벗어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적인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서져 있는 상태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부동산 중개인들은 마치 매의 눈을 가진 사람들처럼 당신이 결정에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것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서도 당신이 서두르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공정한 거래를 협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당신의 눈빛에서 상처를 읽고 당신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듣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그 순간의 절박함은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강하고 능력 있는 여성들이 서두른 결정으로 수십만 달러를 잃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너무 일찍 서류에 서명하고 고통에서 도망치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또는 1년 후 슬픔의 상처가 조금 가라앉고 세상이 더 안정적이 되면 그들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들은 돌아보며 집이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보낸 조용한 저녁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삶이 이제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이 그저 마음의 고통 속에서 팔려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첫 해에는 집을 팔지 마세요.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하세요. 숨 쉴 시간을, 슬픔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차분해질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신이 필요했던 것은 모든 것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방식으로 다시 그것을 되찾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거실을 다시 배열하고 침실을 당신이 느끼는 색으로 칠하고 그의 작업실을 당신에게 평화를 주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집이 당신과 함께 치유되도록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 집을 너무 일찍 팔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1번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2번째 실수. 당신의 돈을 잘못된 사람에게 맡기는 것. 이것은 당신에게 몰래 다가옵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발밑에서 변했습니다. 어느 날은 팀의 일원으로 협력관계의 일부로 살고 있다가 다음 날은 혼자서 한 번도 혼자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는 수많은 선택들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들, 과거에서 나타난 얼굴들, 당신이 겨우 알아볼 수 있는 목소리들,
가족 모임에서 한번 만났던 먼 친척들, 당신이 괜찮을 때는 전혀 연락하지 않던 고등학교 친구들, 장례식 직후에 어떻게든 당신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능숙한 재정 고문들, 그들은 어딘가에서 나타나고 마치 불꽃에 이끌린 나비들처럼 각각은 동정적인 미소나 고개를 끄덕이며 똑같은 부드러운 약속을 합니다. 저는 그저 돕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과 애도를 가지고 오고 다른 사람은 당신이 눈물 속에서 해독할 수 없는 서류와 차트를 가득 채운 서류 가방을 가지고 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압도적이고 슬픔의 안개 속에서 그들의 말은 구명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해를 지나며 배운 어려운 진실은 도움을 제안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당신에게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홀로 남겨진 미망인, 슬픔에 잠긴, 확신이 없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익을 취할 기회로 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서지고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경계를 놓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피곤하고 서류에 묻혀있고 남편이 처리했을지도 모르는 은행 계좌와 투자에 대한 질문들로 정신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말할 때 제가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네. 제발 저의 재정을 관리해 주세요. 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저축을 당신에게 맡길게요. 네. 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더 이상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표를 주거나 끝까지 읽지 않은 문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가족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당신과 남편이 함께 쌓아온 유산에 대해 통제할 권한을 주지 마세요. 저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미망인들. 그들이 순진하거나 무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취약한 시점에 잘못된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은행 계좌는 비워지고 투자금은 사라지고 집은 발밑에서 팔려가고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이 하루하루 겨우 버텨내고 있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돈을 관리하겠다고 제안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제시하는지 들어보세요.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약속은 서면으로 받으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들의 자격증을 확인하고 그들이 하는 말만 믿지 마세요. 변호사를 부르세요. 믿을 수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의견을 구하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들의 검증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권장할 것입니다. 당신의 돈은 단지 종이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전이고 독립성이며 앞으로 다가올 해들 동안 당신이 위지할 기초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생명처럼 보호하세요. 왜냐하면 여러 면에서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면 아래에 2번이라고 댓글을 남겨 저에게 당신이 이곳에 있음을 알려주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에 받는 보조금이나 보험금. 처음에는 이 결정이 은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큰 금액이 당신의 부담을 덜어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당신에게 장담합니다. 그것은 함정입니다. 당신의 재정적 안정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속임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당신은 슬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위로의 손길처럼 당신의 이름이 적힌 큰 수표가 손에 쥐어집니다. 5.000만 원, 7.000만 원, 아니면 심지어 1억 5.000만 원이 당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됩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은 구명줄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있으면 어쩌면 당신은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안식처일 수도 있고 가슴을 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거의 즉시 마치 독수리처럼 사람들이 당신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전화는 끊이지 않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재정 고문들은 황금 기회를 약속하며 나타납니다. 먼 친척들은 미성숙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갑자기 대출이 필요하다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심지어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일시적인 금액을 바라보며 그들의 필요를 은밀히 또는 노골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도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눈여겨보던 새 차, 가보지 못한 꿈의 휴가, 자녀나 손자들에게 주고 싶은 관대함,
모두 손끝에 닿을 듯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원래는 남은 생애 동안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받아야 할 그 돈이 어느새 사라졌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을 빠져나가고 당신을 후회만 남겨둡니다. 저는 이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사실인데 그 돈이 다 소진되었을 때는 당신을 지탱할 그 어떤 완충장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급금은 복권 당첨이나 보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편이 수십 년 동안 벌어온 안정적인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산된 금액입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월급을 대신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당신은 그 돈을 한 번에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선택들이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금액, 연금, 구조화된 지급 방식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입 흐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안정성과 서두르지 않고 슬픔에 잠길 수 있는 평온을 선사합니다. 한 번에 받는 돈에는 너무 빨리 써버릴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수로 정부 혜택을 놓치거나 세금 고지서가 급증하거나 슬픔으로 인해 결정을 서둘러 내리게 되어 당신의 마음이 맑을 때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았을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지급금이 당신의 안전망이 아닌 저주로 변하지 않도록 하세요. 멈추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그 돈을 그것이 가치 있는 만큼 존중하며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것을 잃으면 사랑하는 당신, 그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면 아래에 3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당신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네 번째 실수는 죄책감 때문에 함께 서명하거나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 함정은 너무 많은 미망인의 삶을 파괴했으며 그 아픔은 그 위도가 가장 순수하고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 할머니의 너그러움에서 비롯된 것이라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이상한 압박감이 당신을 덮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느낌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충분히 했나? 내가 사랑을 충분히 전했나?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내 가족은 나와 함께 있을까? 그리고 거의 즉시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들이나 딸 또는 손자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은 진지한 부탁을 합니다. 엄마, 이 집을 사기 위해 이 대출에 서명만 해주세요. 이것은 확실한 투자예요. 약속할게요. 할머니, 제 사업이 이제 막 성공하려고 해요. 할머니의 작은 도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은 아직도 남편의 상실로 마음이 아프고 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유용하고 싶고 남편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으며 외로움을 느끼는 동안 가족을 가깝게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씁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서명하는 순간 그 빚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말입니다. 지불이 지연되거나 그들의 계획이 무너질 경우, 아니요,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채권자들은 당신의 아들이나 손자를 추적하지 않고 대신 당신의 집으로 찾아와서 신용을 위협하고 당신이 애써 지킨 저축까지 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대했던 선물들, 저는 많은 미망인들이 그들의 보험금이나 남편의 연금을 절박하게 인출해 관계를 회복하거나 감정을 사기 위해 큰 금액을 지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고귀한 본능이지만 또한 위험한 본능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돈은 사랑을 살 수 없고 충성심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재정이 고갈되면 그동안 당신에게 기꺼이 받았던 사람들이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주기보다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손을 내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은 차갑고 불충실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마치 당신이 평생을 돌본 가족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당신과 남편은 함께 그 저축을 만든 것이고 그것은 많은 희생과 신중한 계획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꿈이나 실수 때문에 그것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어떤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떤 돈을 주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남편이 내 옆에 서서 내 어깨 너머로 본다면 그는 나에게 무엇을 조언할까? 그의 목소리, 그의 지혜, 그의 보호 본능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그가 당신에게 당신이 가진 것을 보호하고
자신의 미래를 우선시하라고 조언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까이 두고 그것이 죄책감과 간청의 감정을 헤쳐나가는 길을 인도하게 하세요. 당신은 그 안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당신을 그 반대로 설득하게 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느껴지면 아래에 4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좋겠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번째 실수, 법정 문서와 수혜자를 즉시 업데이트하지 않는 것. 이 마지막 함정은 정교하지만 순간적으로 쉽게 간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떠난 후 심각한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긴급한 일이 아닐 것처럼 느껴지지만 갑자기 너무 늦었을 때 그 중요성이 분명해집니다. 저는 남편을 잃었을 때의 그 두려운 감정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당신이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바로 서류 작업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루할 뿐만 아니라 무감각하게 느껴지며 마치 사랑과 추억이 가득한 삶을 서명과 체크박스로 단순화하는 듯한 냉정함이 느껴집니다. 고통은 처리할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며 슬픔을 느끼고 그저 상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할 뿐, 차가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몇 시간을 보내거나 보험회사와 전화로 이름을 바꾸는 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루거나 잠시라도 이 일을 방치한다면 결국 누군가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고, 그것은 거의 확실히 당신이 바라는 방향이나 기대했던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급하게 작성된 구식 유언장,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이 적혀있는 위임장, 아이들이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변경되지 않은 생명보험이나 퇴직계좌의 수혜자 지정 등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더 이상 여기 없을 때, 위도한 바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 시간폭탄이 되어버립니다. 그날이 오면 바로 당신의 자녀들, 손자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 조각들을 모아야 하며, 너무 자주 이 조각들은 전선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화해할 수 없는 갈라진 가족들, 한때 함께 휴가를 보내고 웃음을 나누던 형제들이 이제는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며 말도 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단지 부모가 서류를 업데이트하는데 몇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빠뜨린 일이었던 것이 법적이고 감정적인 늪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는 조금만 예측을 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당신의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의 유산 계획이 모호하거나 수혜자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았다면 정부는 주저없이 개입하여 누가 무엇을 받을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아니라 엄격한 상속 규칙을 따르는 익명의 기관일 것입니다. 더 나쁘게는 그 결과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전 배우자에게 돈이나 자산이 돌아가거나,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먼 친척에게 가거나, 수정을 미처 하지 못한 은행 계좌나 보험 계약에 관련된 잊혀진 이름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애써 쌓아온 유산이 당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바쁜 삶과 업데이트되지 않은 서류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완전히 피할 수 있었던 악몽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화기를 들고 변호사에게 전화해 앉아서 중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유언장, 신탁 유언장, 있다면 생명보험 계약서, 은행 계좌, 퇴직연금 및 몇 년 전에 열었지만 잊어버린 투자계좌와 관련된 수혜자 지정사항을 모두 확인하세요. 각 문서의 세부사항을 점검하고 현재 당신의 의도를 반영하는지, 30년 전 이 삶을 반영한 구식의 기록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이 시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법정 문서를 검토하는 것이 차갑고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믿으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선물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미래의 혼란, 갈등, 고통을 미리 덜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때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고 풀리지 않은 끝이 없으며 나쁜 놀라움이나 쓴 갈등이 생길 일 없이 평온하게 잠을 청하는 기분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일을 해결하세요. 내일은 보장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아, 미루지 말고 당신이 힘겹게 쌓아온 유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자신을 보호하고 미래를 지킬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고 느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세요. 또한 우리 채널을 구독해서 더 많은 유용한 조언을 받아보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더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자신을 잘 돌보세요.